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투표를 실시합니다. 소수 자치민족의 독립을 달가워할 중앙정부가 있을 리 없는 데다 유전지대가 투표지역이 포함돼 분리시 경제적 손실까지 막대한 이라크 중앙정부는 군사 행동까지 거론하며 반대합니다. 자국 내 쿠르드족의 동조를 두려워하는 터키, 이란, 시리아 주변국들 또한 반대하고 있고, 이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의 모든 국제사회가 쿠르드 독립을 반대합니다. 쿠르드족이 이라크 중앙정부 및 주변 국가 갈등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IS 소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 논리입니다. 참 뻔뻔합니다. 분리독립을 약속하며 이라크 전부터 IS 소탕 전까지 쿠르드를 최전선에 세웠던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해가 걸리자 등을 돌리는 거죠. 자신들이 이기적인 만큼 역사적으로 수없는 대리전쟁으로 피값을 치러온 쿠르드 역시 스스로의 운명을 먼저 걱정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IS 소탕과 영내 안정이 우선이라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반대 국가들에게 그렇게 이럴까봐 두려워하는 안정을 정작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단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다고 일갈하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최대 피해자면서도 당사자국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식민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 마땅한 태도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쿠르드 분리독립.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인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우리가 최대 피해자인데, 일본에. 예. 우리를 제외한 것은 당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배신이에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를 넣어준다고 했다가 강화조약 당사자로. 일본이 반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피해자인 우리 요구가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 요청을 그때 들어줬거든요. 예. 그때 독도 영유권도 미국이 인정을 하게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예. 그게 6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 이 쿠르드 자치정부도 미국 배신을 여러 번 겪었어요. 예.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장 최근만 해도 이제 사담 후세인하고 미국이 대결을 했죠. 여러 차례. 예. 근데 유화 정책도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쿠르드 이용하고 또 배신하고 했는데, IS 소탕전에서도 이제 쿠르드를 독립을 미끼로 끌어들였죠. 최전선에. 예. 근데 이제 와서 이 독립투표를 미국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쿠르드 정부 입장에 보자면, 자치정부, 미국의 배신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북한과 미국 간의 말폭탄 대결과 기싸움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김정은은 로켓맨이다 등의 이야기로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었는데 23일에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 이상자,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 투정꾼 등의 표현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만약에 리용호 외무상이 리틀 로켓맨의 생각을 되짚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유엔 총회 연설에 이렇게 자극적인 문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 포함하는 것을 참모들이 말렸다고 하죠. 참모들이 말렸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날까지도 참모들은 연설문에서 없었다고. 왜냐하면 이 연설을 하고 나서 비난을 엄청 받았거든요. 긴장감을 확 올리는 말이기 때문에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는 그러니까 백악관의 보좌 시스템을 이제 사실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예. 대신 트윗으로 그 모든 정치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관종이라고 흔히 그렇게 지적질을 많이 당했겠죠. 예. 지금 현재
이 수준의 인사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게 이제 세계적인 비극이고, 제가 보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수준인 거죠. 이 정도를 대통령으로 선정했으니까요. 근데 미국도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던데 보니까 한 70%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에 반대하는 걸로 나왔어요, 보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2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인데 67%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반대한다라고 했고요.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가하면 동아시아에 더 큰 전쟁이 시작될 위험이 크다라는 답변도 70% 가까이 됐습니다. 뭐 정상적인 반응인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까요. 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말폭탄을 주고받은 지 벌써 몇 개월째인데 양측의 소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건 뭐 데자뷰예요. 몇 달 전부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군 댓글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군 댓글 공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라는 문건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친필 서명한 A4 한 장짜리 문건인데 제목이 사이버 사령부 관련 BH 협조회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으로 군무원 증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지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임을 굵은 표시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문건으로 나왔다는 게 뭐 추정하거나 짐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건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다. 군무원 학대, 사이버 사령부의 군무원 학대인 거죠. 예, 댓글 공작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대통령 국방장관 정도의 임명에 개입하는 것이 군 장성도 아니고요. 영관급도 아니고요. 군도 아니고 군의 군무원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두 차례나 했다는 것은 그 군무원들이 뭘 하는지 알고도 지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문서로 된 최초의 증거죠, 현재. 네, 여기 또 주요 이슈에는요, 대응하는 것들이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알고 있었다는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 내역을, 그리고 더 늘려라, 부족하다. 그런 문건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실제 이런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작전이라고, 군이다 보니 작전이라고 한, 국정원에서는 공작이라고 했겠죠. 예. 작전이라고 한 그 결과치는 문서가 아니라 대면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예. 자기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문서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걸. 그런 문서가 나왔고요. 자, 다음 수는요. 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난 21일에 피해자 신분으로 나갔습니다. 당시에 한 진술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2010년에서 2011년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남성을 10번 정도 만나서 한 번에 최대 300만 원씩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는 주장이잖아요. 예. 예,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또 검찰에 가서는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문제의 남성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책임자인 민병주 전 단장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몰랐다고 했다가, 예. 그 민병주 전 단장이었다고 다음날 얘기한 것도 저는 뭐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는 것이 1급입니다. 심리전단 단장이 국정원. 예. 국정원 심리전단이 확대되고 나서 1급으로 바뀌었거든요. 2급에서. 1급이 200만 원 들고 10번이나, 예. 죽전 휴게소에 가가지고 본인이 국정원 단장인을 밝히지 않고 그냥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라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네. 단장이 할 수 있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장이 다루는 인력이나 자금의 사이즈가 얼마인데 직접 가서 국정원 단장이라고 말하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다 하더라도 그걸 10번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또 휴게소에서 만나서 줬다라는 건데요. 이 정도 일이라면 돈만 전달해 주는 일이라면 더군다나 200만 원씩 누군가 시키면 되는 거고. 이제 국정원에서는 신분이 드러나고 여러 차례 오랫동안 수사를 받아왔고 했던 사람이 단장이다 보니까 단장으로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예. 합리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진술인 것 같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관변 보수단체에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쳤다라는 JTBC 보도도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달 일인데요. 자유주의 진보연합이 공개했던 우리법 연구의 회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고향, 사법연수원 기수, 근무처 등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 중에 안경환 후보, 예, 법무부 장관 후보의 40년 전 가정법원 판결문을 자유한국당의 중앙동 의원이 확보해서, 예, 그 판결문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법원 내에서 법원 행처처 정도만 알 수 있을 내부 정보를 어떻게 청문회 자유한국당 질의에서 나왔느냐. 예. 맥이 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원 내에서 나왔겠거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과거사를 보면 국정원도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예. 그런 의혹이 생길 만한, 예,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그걸 시민단체라고 기사에서는 했지만, 이건 관변단체죠. 태극기 집회 배경이 되는, 예, 그런 관변단체. 사실상 국정원이 돈을 주고 만든 단체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단체. 국정원에 직접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없으니, 예.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결국 나중에 태극기 집회를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단체 명의로 낸 논평 문구도요, 국정원 직원이 전달해줬다라고 하거든요. 자신들이 스스로 한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구심이 생길 만한 기사입니다. 네. 예, 최근에 등장하는 법원 내 정보들이 법원의 개인적인 판사, 개개인이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연장선상에서, 예, 정보기관이 흘린 게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대통령의 기관인데 국정원이라는 것이. 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국정원장이 바뀌었는데, 거기로부터 만약에 정보가 야당으로 흘러갔다면 대단히 이상한 일이죠. 대단히. 아직 그 청와대 정도와 각 기관의 수상 정도만 바뀐 것이지 실제로 대통령의 기관인 국정원조차 제대로 장악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의심해 볼 만한, 추정해 볼 만한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연속으로 인터뷰가 길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후에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실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때만 되면 모욕을 하거든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전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정치적인.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뭔 짓을 했는지 자기들도 굉장히 잘 알아서 이게 두려워서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정원, 국세청, 검찰 사장기관에 그런 지시를 한 게 그들이잖아요.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 예. 당시 쇠고기 협상으로 이제 촛불 시위가 번지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정치적 음모에 당했다라고 피해자로 스스로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럼 음모를 주도한 악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악당 배역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작을 통해서 강제 캐스팅을 한 거죠. 예. 아주 악랄한 정치 공작의 교과서적인 사례인데. 근데 그렇다고 그 공작을 인정해버리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단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가장 잘 아는 자들이 가장 그걸 무서워하는 거죠. 필사적으로 노무현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싼 인물, 실제 노무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쪽 세력의 모독, 반복되는, 지속되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몇 번씩은 있어요. 보면 모독은 일종의 이제 무의식에 있는 죄책감, 공포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하찮은 영혼들의 자기 방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타협 없는 소송이 아마도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어차피 반성은 안 합니다. 그쪽은. 반성하면 죽는 줄 알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일찍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터 IS 소통전까지 크루드를 최전선에 세웠던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해가 걸리자 등을 돌리는 거죠. 자신들이 이기적인 만큼 역사적으로 수없는 대리전쟁으로 피값을 치러온 크루드 역시 스스로의 운명을 먼저 걱정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IS 소탕과 영내 안정이 우선이라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반대 태도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크루드 분리독립.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인데, 샌프란시스코, 광화, 터키, 이란, 시리아 주변국들 또한 반대하고 있고, 이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의 모든 국제사회가 크루드 독립을 반대합니다. 크루드족이 이라크 중앙정부 및 주변 국가 갈등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IS 소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 논리입니다. 참 뻔뻔합니다. 분리독립을 약속하며 이라크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 이라크의 크루드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투표를 실시합니다. 소수 자치민족의 독립을 달가워할 중앙정부가 있을 리 없는 데다 유전지대가 투표지역이 포함돼 분리 시 경제적 손실까지 막대한 이라크 중앙정부는 군사 행동까지 거론하며 반대합니다. 자국 내 크루드족의 동조를 두려워하는 국가들에게 그렇게 이럴까봐 두려워하는 안정을 정작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단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다고 일관하는 크루드 자치정부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최대 피해자면서도 당사자국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식민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 마땅한